안녕하십니까. 심신힐링 컨설턴트 이휘재입니다. 오늘은 인생이막의 재구성 10번째 이야기. 지금까지 9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그럼 어떻게 인생이막을 준비할까, 그런 얘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은퇴 이후에 한 25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82.7세고 남성이 79세, 여성이 85세 됩니다. 은퇴 연령은 남성이 55세, 여성이 47.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5년 정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오셨으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나를 찾아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몰두할 수 있고 그 일의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 또는 나는 누구인지, 나의 할 일은 무엇인지, 이런 일을 찾는데 그 기준이 이 주관적 만족감, 몰두,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로 찾으면 조금은 범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나의 행복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행복의 크기가 큰 만큼 나의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봉사의 삶이 우리에게 큰 행복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번 9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노마드 일자리, 즉 다양한 일을, 여러 가지 일거리를 하라는 것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신 후에 은퇴나 퇴직을 하신 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분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18.5개월이라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그런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즉 퇴직을 하시거나 은퇴를 하시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셔도 만 2년을 견디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직업에 올인하기보다는 평생 할 수 있는 일거리나 일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두세 가지 내가 좋아하고 오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두세 가지 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행동을 먼저 하느냐. 대부분 이제 정년퇴임하실 때 정도 되면은 많은 변수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생각을 하고 실천을 옮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만 해도 상담심리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결정하는데 한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지 말고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그 행동에 따른 어떤 수정 보완 작업을 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갑자기 은퇴 퇴직하신 후에 많은 시간이 남는데 시간 활용을 하는데 시간 활용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건강관리와 일정관리, 또 취미생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충분히 쉬시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도 건강과 자신의 일정 관리를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내의 인적 자원 관리, 또 하나는 가족 외의 인적 자원 관리. 가족을 인적 자원 관리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부부로서 자기 배우자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 또 가족들과의 자식들과의 좋은 관계, 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손주들이 있으니까 손주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좀 개선시키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손주 돌보기는 요즘 조부모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손녀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제 자식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고 참다운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 외의 대외 활동을 통해서 친구 관계나 동호회 또는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취재거리를 가진 분들과 만나고 호흡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잘 유지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가족 외의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킹을 하면서 우리는 내면의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내면의 통합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노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불안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데서 견디면서 자신의 오늘 할 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불안함을 그대로 안고 오늘 할 일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심리적인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할 일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불확실에 도전하는 또는 불확실성에 맞서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오늘을 삶으로써 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심리적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과 성숙을 해나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인생 2막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 그걸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맡아온 역할들을 다 벗어버린다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지금까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종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낳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시민과 납세자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이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드라마의 주인공이지만 그 드라마를 쓴 작가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된 그 드라마를 쓴 작가는 누구인가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에 충실하게 살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서대문 안산에 있는 그 인공 폭포 사진인데 하나는 여름 풍경이고 하나는 겨울 풍경입니다. 여름에는 꽃도 피고 시원하게 물줄기가 내리지만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인공 폭포는 그대로 늘 안산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 2막의 재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하우에 대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